오늘은 우리 세종 때 집현전에 두 명의 대표적인 신하 누구였죠? 신숙주, 정인지. 예, 신숙 숙지 사건으로 유명한 젊은 세종보다 20살 아래의 신숙주. 세종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아주 뛰어났던 정인지라는 사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정인지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세종의 친구 같은 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같으면 무슨 나이가 어떻겠어요? 비슷하죠. 뭐 20살 위인데 친구라 하지 않잖아요. 보면요. 될 수도 있죠. 되게 10살 위아래는 이렇게 친구 삼을 수 있대요. 옛날에는. 나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족보로 해서 아닌가요? 족보. 네, 그거 있잖아요. 친구도? 무슨 네, 족보? 학파? 네, 뭐 무슨 공파에 몇 대 손으로 해갖고 네.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그렇죠. 뭐 내가 할아버지고 어. 뭐 그런 거죠. 족보로 하면 나이는 훨씬 어린데 네. 내가 할아버지로 부르는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할머니예요, 친척들. 안동건 씨의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할머니 막 고모 막 이럴 거예요. 아무튼 황기정승이라든가 뭐 허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세종 때 사람들이 세종보다 뭐 32살, 뭐 28살, 뭐 변계랑 다 20, 30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뭐 아버지 입벌 드는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신하지만 또 반대로 아니잖아요. 또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나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신숙주처럼 20살 아래는 또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정인지는 한 살 많아요. 세종이 몇 년생이죠? 1397년생이죠. 정인지는 뭐 한 살 많으니까 13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친구 같은데 항상 그 대화 나누고 묻기도 하고 하는 것이 대화를 질문을 주고받기 실력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인지가 항상 친구라고 그래서 그냥 옳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종한테 어떤 그 불교 문제라든가 잘못된 것은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인지를 세종의 비판적 지지자라고 말해요. 지지는 분명히 하는데 중요한 정책을 그러나 거리를 두고 비판도 하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어떻게 세종 측근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허조도 그렇고. 세종이 귀가 크잖아 보면요. 잘 듣고 뭐 그렇게 막 화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모이지 않았을까요? 태종은 어땠어요? 태종. 네. 태종은 좀 좀 무서웠죠. 그렇다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근데 사람 없었나요? 태종이 뭐 뒤끝이 있는 건 아닌데 태종은 대신에 사사롭거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국가를 벼슬을 하면 아주 그냥 혼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아주 옛날 것을 끌어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면 너 그때 그랬지 라고 이제 뒤끝. 끌어내 가지고 아주 그냥 혼내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막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관원인가 사원분가 그 관리들이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태종이 아니고 정인지기 때문에 아니 너무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신하들이 많길래. 맞습니다. 하여튼 잘 듣는 게 네. 잘 들을 때 입 바른 소리에서 진실된 얘기가 들어오니까 왕은 권력 있으면 되게 이제 많은 차단 벽이 있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오는 진실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보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듣는 귀가 있고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물론 그 백성들한테는 백성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도 돼요. 정말요? 네. 그러나 지도자는 그 멀리까지 헤아리고 그러려면 다 직언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백성이 싫어하잖아요. 자, 그럼 우선 그런 딜레마가 있죠. 정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인지.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봐서 잘생겼을 것 같은데. 저도. 이름이 어떻게 좋아요? 인자가 들어가니까 왠지 아니, 진짜 제가 들어가고. 왠지 좀 네. 잘생겼어요. 정씨는 잘생겼 네, 발을 정자. 자, 한번 우리 그 전에 TV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왔죠.
아니네. 막 이러. 그 세종의 옆에서 늘 그렇게 이제 세종한테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작은 조언하는 이렇게 친근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뭐 그런 못생기지 않았죠. 네. 근데 막 정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림 하나가 이런 것일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이게? 집현전. 예, 집현전의 모습이에요. 집현전에 이렇게 서서 대화 나누고 토론하는 장면. 여기에 정인지가 있어요. 역시 아마 좀 파란 옷 입은 근데 실제로 정인지 모습은 좀 약간 달라요. 제가 그걸 구해왔어요. 기대되시나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거 너무 어떤가요? 너무 정인지. 할아버지일 때다. 네. 맞아요.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안에 보면 조선의 신하 정인지 그 공신이 돼서 그렸는데 원상이라는 그런 그 벼슬로서 의정부로서 76세에 그렸대요. 76세 실제로 그린 그림이라고요 이게? 예, 예. 상상도 아니에요? 어떻게? 76세에 그랬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 76세에 굉장히 그 좀 얼굴에 혈색도 있고 한잔한 얼굴인데. 한잔 얼굴이죠. 맞아요. 정인지가 술을 먹으면 막 그렇게 술 주정을 많이 했어요. 세조한테 그냥 야 너 말이야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아버지하고 친구이기 맞아. 때문에 그거 나오죠 실력에. 그래서 막 다들 세조가 무섭잖아 수양대군. 세조가 무서운데 그냥 반말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세조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술이 깨잖아요. 그러면 말짱해.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왕한테 함부로 했다 그러면 야 술 먹고 했는데 뭘 그래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세조가 굉장히 보호하는 한잔 하신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이때 소상하게 그렸느냐라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때가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시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그 공신들은요 많이 남아있어요. 왕의 어집만 다 사라졌고 우리 그 신숙주 것도 남아있잖아요 지금요. 몇 년도에 그린 건지 찾아봐야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76세를 봤더니 76세가 성종 2년이에요. 1471년에 그린 거예요. 이 뒤에 글씨로 볼 때 1472년이요? 71년. 그러니까 성종 2년에 왜 이걸 그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공신으로서 왕을 원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최고의 어떻게? 원로.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세조 아들이 누구예요? 세조 아들? 태정, 태세, 문단세, 문단세. 7대죠. 네. 예종? 누구예요? 예. 예종이에요. 예종은 사실 세조의 바로 아들이 아니에요. 세조의 아들은 의경세자라고 그래서 이제 잘 자라다가 세자 20살 때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세자가 죽어버리니까 의경세자의 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아들이 잠깐 이거 그림이 우리 많이 보시는 건데 태정, 태세, 문단세죠. 근데 세조의 아들이 덕종으로 추존되는 의경세자예요. 20살 때 죽죠. 근데 이 세조의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왕이 된 게 예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예종도 1년 만에 죽어요. 14개월 만에 죽어버려 갑자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세종의 능을 요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죠. 막 죽으니까. 근데 이때 보면 이 덕종으로 되어 있는 의경세자의 장남이 있어요. 이른바 월산대군이 있고요. 그 동생이 자월산군이라고 그래서 성종인 거예요. 근데 왜 월산대군 장남으로 가야지 왜 동생으로 가느냐라는 시비. 또 예종도 아들이 있어요. 예종 아직 장남해야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세조의 부인과 그다음에 누구 한명회 또 신숙주 그리고 오늘 보는 정인지 등이 이번에는 이 자을상군 이 성종이 왕이 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것을 딱 뚫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거가 뭐죠? 왜 성종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인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여튼 그 논란 어쨌든 끝에 실력자였다는 왕이 거죠. 계승 신실한 그래 거죠. 논란 속에서 성종을 왕위로 올치는 앉히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인지였고 그걸 기념해서 왕이 되고 안정되니까 아까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 아시겠죠? 실세네요. 한마디로. 실세했죠. 자 그런데 정인지란 사람을 왜 이렇게 정인지는 보세요. 태조 때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태종 때 왕이 됐죠. 그러니까 태종, 세종, 그 다음에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 세조, 예종. 생각 좀 하세요. 예종, 그 성종까지 산 사람이 일곱 명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과거 태종 때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7명의 왕한테 신뢰를 받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계유정난데 죽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살아남고 아주 그 장수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특히 세종한테 중요하게 쓰였느냐? 한마디로 정인질은 무소불통 무슨 말이죠? 불통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분야든지 그것이 뭐 고전이든 역사든 아니면 뭐 천문학이든 뭐 수학이든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꿰고 있어요. 통섭했다는. 통섭적 인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도 궁금하거나 모르면 물어봐요. 정인지한테. 특히 수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기 있고 제가 보니까 세종으로 볼 때는 정인지가 없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이 했던 많은 그런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세제 개혁 있죠. 세제 개혁이 뭐죠? 세금을 개혁. 어떻게 세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개혁을 해요. 세제 개혁은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차라리 국가를 세우고 말지, 혁명을 하고 말지, 세제를 바꾼다? 우선 기득권 세력들이 다 반대해요. 괜히 딱 조정해놨는데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종도 마찬가지로 세제를 바꾸려고 그랬더니, 뭐 황희정부부터 해가지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정인지가 나서는 거예요. 정인지가 나서가지고, 이 세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전략을 냈었다. 실로 보면 정인지가 세종한테 계책을 제시했고 세종이 그 계책을 받아들여서 시행했더니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정치도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반대자가 많아. 좌절되죠. 근데 누군가가 딱 대안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면 얼마나 최고 지도자가 흡족하겠어요. 근데 정인지 계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데 잠깐 그 전에 더 궁금한 것은 뭐가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통섭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문과인데 이과도 다 통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요즘이야 사실은 문과, 이과 나누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과와 문과만 있어요. 무예, 창 쓰고 칼 쓰고 말 타고 하는 무예의 길, 무과, 이순신 장군이 갔던 그런 길이거나 아니면 문과로서 과거 합격해서 관리가 되거나 수령이 되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사실은 문과의 경우도 세종은 무예를 가르쳤어요. 맨날 책만 읽으면 사람들이 그냥 문약해진대요. 그래서 그냥 뭐 결단도 못하고 우유부단하대요. 또 반대로 맨날 무예만 하면 사람이 또 그냥 뭐 무식해가지고 막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질 거라면서 가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예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을 읽게 만들고 문과 하는 관리들한테도 무예를 활쏘기를 습시켜요. 이런 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그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는 꼭 각 분야에 정말 필요한 엄선된 분야를 달달 외워야 해요. 다다 외운다. 외워서 내 거로 담아두는 거죠. 단순히 외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내 거로 소화하기 위한 암기겠죠. 이제 정인지를 보면 그걸 외워서 꼭 말을 했대요. 음. 강의를 시키는 거지. 음. 후배나 친구들한테. 여러분도 그냥 듣기만 한 거하고 말을 시키면 다르죠. 완전히 내 걸 녹여서 그냥 말하는데 뛰어났대요, 정인지가. 아마 그런 점들이 됐고, 뭐 간단하게 뒤에 보겠습니다. 한번 정인지는 게다가 글쓰기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쓰려면 또 이렇게 정확해야 되니까 네. 다 다양한 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런 전통 시대의 그런 그 공부 방법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 통섭적인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자, 정인지가 냈던 계책은 뭐냐? 점진적인데, 그러니까 이 세제 개혁을 할 때 뭐 북쪽 지역은 반대했고 남쪽 지역은 찬성했고 고위 관료는 반대하고 낮은 관리는 또 찬성한 거예요. 이럴 때 이른바 한 가운데에 해당하고 중립적 입장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을 먼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 되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을 막 하면 이 지지자들이 하니까 뭐 좋아 보이지만 사실 반대자들은 그래 니네끼리 하는구나 막 소외되고 그냥 돌아선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그냥 반대자만 하면 이거 뭐 못 가는 거죠. 근데 정인지 제시는 뭐냐면 바로 경기도처럼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약간 그 중립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진 쪽으로 확산하자는 방식이었어요. 시범사. 시범사. 그게 바로 이제 정인지가 올린 계책이었고, 이 정인지의 경우 하나 재밌는 근데 에피소드는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동의했어요. 동의했죠. 동의했고 세종이 지지했고 시행했죠. 그래서 시행 결과대로 추진했나요? 그렇죠. 세종 때 유명한 뭐 세제 개혁을 위해서 뭐 17년간의 긴 토론을 했지만 결국은 250년간 지탱되는 공법이라는 세제 개혁을 하게 된 그런 이런 그 상향 리더십.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그 지시하는 생각 그게 아니에요. 아래 사람도 윗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성취되도록 하는 것을 리딩 업 상향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정인지가 그런 상향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되겠죠. 자, 정인지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정인지는 이제 그 세종의 그 많은 신하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과로사. 과로살 순직을 많이 했죠. 순직. 세종 중반부에 막 18년부터 25년 사이 많은 신하들이 죽죠. 정인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도 수명을 다 못 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지방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 충청도로 가고 싶다. 충청도로 보내달라고. 괴산인가? 부여인가? 괴산. 아, 괴산. 예. 괴산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세종이 안 된다. 너 지금 뭐 지평제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야, 너 고려사 편찬하고 계속 일 끝나면 버린다고 그래. 계속 안 지켜요. 그 정인지가 뭐라 그러냐면 전하께서 얼마 전에 그 전에 제가 전하의 어머니 원경호가 돌아가실 때 참 효도를 극진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효성을 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지방 가겠다 쉬러 가겠다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효동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번따라 하겠다고 그러니까 세종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드디어 충청 관찰소로 보내요. 충청도 도지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좀 배려해서 보는 건가? 배를 보는 거죠. 근데 출신 지방 관리로 임명 안 하지 않아요? 그런 어, 것 같은데. 원래 정인지의 출신은 경상도 하동이에요. 아. 하동이지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러 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효도를 위해서 많이 보내줬죠. 아하.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제 세종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불렀어요. 아니, 안 오니까 가봤자 세종께서 따라가 따라 충청도로 가야 데려가요. 아유. 직접요? 네. 언제? 세종 때 정인지가 있는 사이에 아, 지금 진짜 따라. 청주 초술이라고 있죠. 초정원천 초정리를 가요. 무려 120일 동안 3달 동안 같이 계속 일을 시켜요. 너무해. 이 지역에 새로운 세제 맞는지 알아봐. 결정적으로 그때 한글 창제 있잖아요.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이제 거기서 해요. 저기 좀 집착을 했네. 세종 편애하는구나, 좋아하는 세종께서 사람을. 아니 아니고 우리 이거는 집착. 집착이 집착이지. 훈민정음 어제 선문 있고 정인지 선문 있잖아요. 이게 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착의 왕이었구나. 근데 일을 잘하니까 필요하게.
우리 집요하게 일시키는 거죠. 우리 한 선생님 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계속 집요하게 일 잘하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120일 동안 쓰면서 계속 한글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비밀을 터뜨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비밀? 비밀? 어떤 비밀? 세종이 초정리 가서 그러니까 저 초술이 청주 가서 한글 창제를 비밀리 하고 있다는 정인지랑 그걸 터뜨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정인지. 유명한 정인지가 터뜨리지 않죠. 유명한 최말리가 상소에서 그 말을 해요. 최말리 상소. 최말리 상소에서 하필 그곳에 가서 이렇게 비밀리에 그 작업을 하십니까라고 비판을 해요. 진짜? 네. 언제요? 지금 청주 사람들 난리 났어요. 언제 비판해요 그거를? 야, 출장 가 있을 세계 때? 최고의 저기를 세계적인 문자 한글을 만드는 막바지 작업을 청주에서 했는데 그걸 바로 훈민정 우리 그 최말 유명 비판했잖아요. 아니 근데 오랑캐 하는 그게 짓이옵니다. 그거를 그 시점에 비판한 거야 아니면 나중에 반포한 다음에 비판한 거예요? 창제 사실이 알려지고 창제 사실 알려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뒷날 비판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유명한 그 반상 돌리잖아요. 그때 정인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야, 청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 역사적인 지역이네. 가만히 알고 최말리 선생은 막 만세 불러야죠. 아니 최말리 청주는 선생이 이렇게 다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근데 한글 지금 창제 청주에 중요한 뭐가 거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주 사람들 안 하고 아니에요. 이거를. 청주도 지금 그래서 그 직지 박물관도 있고 그거는 고려 시대 훈민정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때 그런 그 고려인가 신라인가 축제를 해요. 고려 때 것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 문자와 어떤 그 종이 이런 것을 이제 하니까 청주도 매년 하고 있죠. 수분 내야겠네. 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한글 창제가 더 큰 것 같은데. 자, 정인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생애 중에서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 아 이거 거의 안 보인다. 이 83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오래 살았네. 성종 9년에 죽어요. 아까 그 초상화 그리고 7년 후에 7년. 7년 후에 돌아가시는 거죠. 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정인지에 대한 돌아갔을 때 길게 그 하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사평을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정인지는 성품이 검소하여 자신의 생활도 매우 박하게 하였는데 재산 늘리기를 좋아해서 수만 석의 재산이 됐대요. 엄청난 재산이 됐죠. 전원을 널리 차지했고 땅이 많았고 이웃 사는 사람까지 모두 점유 차지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욕했대요. 그 아들 덕분에 재산까지 갔는데 재산을 더 많이 늘렸대요. 치부를 잘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재테크를 해석해야 잘한 돼요? 거죠. 재테크를 잘.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음. 아무튼 이제 정인지가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고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아주 엄정하게 그 이제 재산을 많이 늘린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관직에 있으면서 자꾸 뭐 공신으로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공신으로서 받은 거면은 사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비판하죠? 이제 벌써 이 시기만은 또 이제 성종 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이 되면 이른바 사림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성리학적 지식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걸 많이 보고 일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비판하는 이른바 우리가 훈구 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훈구파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인지 한 명의 신숙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가를 어려운 시기에 기반을 닦는데 도움을 준 훈구 원로 대신이다. 근데 우리는 살인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비로서 제야에서 옳고 그름과 그 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성리학적 이념으로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붕당이 나오고 조선왕조 망친 거 아니에요? 붕당은 한참 뒤고 이제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 뿌리가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정인지를 보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정인지라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라는 부분입니다. 기록을 해봤더니 정인지가 처음에 공부한 것은 이 말하는 법을 배웠대요. 말하는 법. 사실 요즘 우리 그
말하는 법이 쉽지 않거든요. 정인지가 경전, 그러니까 고전들 있죠. 논어, 맹자 등, 그 다음에 클래식. 히스토리, 클래식,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를 골고루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리더들, 공자, 맹자, 당태종 그런 사람들이 했던 훌륭한 그런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또 적용해서 실천해 갔는지를 함께 배웠대요. 그래서 어떤 특히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장 먼저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워서 이제 누구한테 말을 하면 굉장히 분명하고 세밀하게 말을 했대요. 그 로마사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귀족 자제들한테 철학, 역사학, 수사학, 논리학 이런 걸 가르쳤다고 나오는데 그런 정의지가 말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수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얄팍한 질문인가? 아니, 그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그런 그 지도층 인사들한테 교육하는 거나 세종 때 인재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이. 아까 뭐 다 수사뿐만 아니고 수학도 가르쳤죠. 수학도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네. 심지어 무예까지 가르치잖아요. 걔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체육 엄청 열심히 가르쳐. 먼저 그 말을 이렇게 잘 하는 법. 자, 말만 잘하면 되나요?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뭐 주위 사람들로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녹음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글로 써서 멀리까지 알리고 때로는 왕한테도 올리고 아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널리 확산되는, 특히 지금 기록해서 50년 후, 10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그 글이거든요. 아, 기록 매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 정인지가 이제 말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게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밤을 세워서 읽고 또 쓰는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인지 글은 끝내줘. 정인지를 감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됩니다. 그 저는 요즘 우리 보면 학생들이 전부 다 긴 글을 못 써요. 카톡으로 그냥 짤막하게 그래? 오케이도 아니고 이응 키읔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응 디귿 아세요? 이응 디귿. 이응 디귿이 뭐예요? 어디? 어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A4 한 장 정도로 못 쓰는 거예요. 생각이 그 논리적으로 쓰는 그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시험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찍기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정인지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말을 조리 있고 특히 전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있는 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글로도 써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 있어요. 정인지의 공부법을 더 봤더니 말하는 법 이전에 배운 게 뭐냐면 자기 몸 다스리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인지는 요즘 전혀 안 배우는 건데. 아주 6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개고 씻고 인사하는 법을 먼저 배웠대요. 기록에 나와요 그게? 기록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정인지에 대한 국조보감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인지에 관한 그런 인물 열전이 많이 있어요. 좀 그런데 알아야겠다. 그렇게 요즘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신체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악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이부자로도 안 치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자기 몸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몸이 쉬고 싶어 자야지 자다해 이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몸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공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몸에 대한 달리, 몸에 대한 공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 그 다음에 말하는 법을 어떻게 말하고 듣고 하는지, 말하는 거 동시에 듣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글쓰기, 문장으로 표현하기. 이 세 가지가 정인지 같은
최고 인재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윤지 얘기와 함께 그 정윤지처럼 공부하기, 말하기, 몸 공부하기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